자, 오늘은 생존의 비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증산도의 실질적인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내용, 새로운 메시지, 그 뉴 스토리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증산도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생존의 비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학문이라는 것은요, 팩트를, 눈에 보이는 사실, 팩트를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이 보이는 현실인 팩트를 연구를 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cause, 그 원인을 유추를 해내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principle, 이론, 이치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병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병난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병이 걸립니다. 자, 우리 하나의 개인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병이 걸립니다. disease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인이 여러 명으로 모이면은 그게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병이 도는 걸 뭐라고 해요?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엔데믹이라고 불러요. 엔데믹. 자, 그런데 이 하나의 풍토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전염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옛날엔 다 전쟁 때문에, 전쟁과 무역,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러한 전쟁과 무역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이것을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규모가 커져서 지구촌 차원에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자,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 바라보는 전염병 학이라고 하는 것은 disease, 이 범위가 엔데믹으로, 에피데믹으로, 그래서 팬데믹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도 이제 지구촌을 넘어서 더 커다란 차원에서의 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이러스 X와 같은 그런 이론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질병 대란인 병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 생존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첫 번째 팬데믹에 대해서 설명을 1장에서 했습니다. 2장에서는 에피데믹이 도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 war, 전쟁 때문에,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 번째 장에서는 팬데믹이 왜 오게 되느냐. 팬데믹은 이러한 것이 environment, 환경적인 문제다. 그래서 천지가 병이 들어버렸다는, 그래서 environment,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전쟁과 이런 방식으로 커졌느냐에 대해서는 네 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자,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란 그 질병, 정신적인 그 병이, 그래서 그걸 밈이라고 설명을 했죠. 서양의학에서 밈. 자, 이런 마음의 감정이란 게 전염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최소단위가 밈이 됐는데, 이게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 되고, 그러한 투쟁적인 그런 성향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그런 과정으로 커지면서 천지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증산도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런 밈을 갖게 됐느냐? 이거는 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원한인데, 정신적인 그러한 병리 현상을 수화작용을 가지고서 설명했던 게 원한인데, 이러한 사람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선천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자연 섭리가 모든 물질과 생명을 키우는 자연 섭리, 자연의 이치, 자연 환경이 상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상극이 전쟁을 유발하고, 전쟁은 사람에게 또 원한을 가져오고, 원한은 다시 사람한테 오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계속의 악순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전쟁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며, 그리고 이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커다란 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을 올드 스토리 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냐? 앞으로 병난이 오는 건 왜 그러느냐?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뉴 스토리, 새로운 증산도에서 전하는 이 뉴 스토리는 누구의 뉴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이 뉴 스토리는 올드 스토리, 뉴 스토리. 이것은 14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지님께서 전하시는 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지님의 뉴 스토리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도전은 생존의 비밀의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그동안에 상지님을 모셨던 그 실질적으로 직접 모셨던 그 어르신들, 증언자들과 그 성도님들의 그 자제분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그 답사를 하며 30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하나의 경전으로 집대성된 것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상지님이 계셨고 또 상지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도전을 이런 서양적인 그런 학문을 공부했던 신세대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하고 상지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책이 그래서 이 생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비밀은 철저하게 독자와의 공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결국은 상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존의 비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까지 올드 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뉴 스토리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병은 천지에서 온다.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자, 선천의 상극의 천지 이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그 한계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더 테레사, 한평생을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던 그분이 가졌던 번뇌와 고민, 한평생 봉사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예요. 현실 상황이. 그래서 과연 신이 있는지,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냉랭함,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고민은요, 비단 머더 테레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WHO나 이 보건 쪽으로 또는 인류의 이 미래를 걱정을 하는 그런 분야 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뇌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홍수와 대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환경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인도처럼 율법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수두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착하고 못되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더 테레사의 고민은 Life is not fair.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비나 희생, 봉사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타락해서 죄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생존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너무 무시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어요. 자, 생존의 비밀 1부에서도 나온 얘기, 3부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자,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썩었어요. 물이 썩은 상황에서는 금붕어가 누구를 믿든 뭐 어떻게 행동을 하건 간에 물이 썩어서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붕어에다 대고 너는 왜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네 건강을 망쳤니? 이라든지 너는 왜 마음을 그렇게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왜 네가 병이 들었니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물을 갈아야죠. 어항에 물을 갈아야죠. 그 금붕어한테 책임을 물어볼 게 아니고 이거는 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적인 문제, 우주 환경의 문제, 우주 섭리의 문제를 알아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목을 갖고서 봐야지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근원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 즉 대자연의 질서 속에 있다. 그런데 증산도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지금까지와는,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이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자연의 질서가 바꿔진다. 자연의 질서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질서가 바꿔진다. 150년 전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도 모든 인류 역사를 귀결짓는 괴질이 와서 지구 역사촌이 새로 탄생하는데 그것이 다시 개벽이다. 그래서 다시 개벽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개벽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항상 했듯이 상지님의 도전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상지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런 복잡한 이치를 자연의 이치로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되게 문학적이죠? 가을 바람이 불면은 시원해지죠, 갑자기. 낙엽이 지면서 많이 죽는구나.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런데 상지님께서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낙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각을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 그러니까 낙엽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열매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거기에 생존의 비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포지티브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제의 근원은 자연 법칙 속에 있다. 자, 그래서 개벽이라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개벽은 10개자 10벽자입니다. 그래서 1000개 하늘이 열리고 지벽 땅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opening of a new dimension. 자,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린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디멘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린다. 자, 물리학적으로는 새로운 시공이 열린다는 것은, 시공이 바뀐다는 것은 물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opening of a new dimension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패턴,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환경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 개벽이란 단어에는 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음양의 변화다. 그러니까 음이란 곳에서 양이란 시기가 새롭게 열리고 양이란 시기에서 음이 새롭게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개벽은 뭘 뜻하냐면은 음양의 변화다. 변화와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벽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해요. 자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형성되죠. 그런 새로운 다른 패턴이 서로 다른 패턴이 발생을 하고 낮이 열리고 밤이 열리고 그런 개벽 현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한 바퀴를 360도를 또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턴이 간단하게 낮과 밤의 패턴이 아니고 좀 더 세분화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으로 가죠. 그래서 봄이 열리고 여름이 열리고 가을이 열리고 겨울이 열리고 그래서 열린다는 종말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포지티브 종말은 부정적이죠. 좀 끝난다. 이건 포지티브한 새롭게 열린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 공전보다도 더 커다란 주기로 지구의 축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또 그보다 더 커다란 그런 그 사이클과 그런 패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우주 1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우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선자의 반대가 되는 말은 뭐죠? 뒤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후천이 되겠구나, 그렇죠? 후천. 자, 그러면은 상극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극한다의 반대 단어는 뭘까요? 상생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 이 상생이란 단어는 증산상지님께서 처음 쓰신 단어입니다. 증산도의 그 말을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우주가 과거에는 선천이라고 하는 상극의 자연 이치가 주제를 하고 있는 그런 우주에서 상생이라고 하는 후천으로 상생의 그런 자연 이치가 지배를 하는 후천으로 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 이 우주의 그 변화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랜지셔널 존, 이 과도기, 이 변화 과정, 이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보게 될 우주 1년. 자, 증산도의 안은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밝히신 이 우주 1년을 가지고서 이 전체적인 커다란 거대 담론을 알아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르신께서 신성께서 노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오늘도 1000년 전과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루가 그렇구나. 그럼 1000년 후도 같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너무 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따와봤는데요. 자, 이거를 상지님께서는 어떤 패턴으로 얘기하시냐? 우주에는 생, 장, 염, 장의 그런 패턴이 있다. 생은 태어나고, 장은 자라나고, 염은 수렴하고, 장은 감춰지는. 그래서 나는 생장, 염장 4일을 쓰느니
곧 무의이환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안에 우주 일련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루를 봤더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서 12개로 그 시간을 나누었죠. 예, 12개로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하루를 보게 되면은 낮에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일어나죠. 이게 잠자는 게 죽은 거죠, 뭐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 그래서 아이고 잘 잤다. 그러고 이제는 직장을 나가죠. 그래서 장. 그리고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차트 집어 던지고 거기서 또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분열 발전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바이어들 만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딱 보면 5시가 되면은 그냥 맨날 시계만 보죠. 5시가 되기도 하고 7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칼퇴근 땅 해요. 땡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아이고 힘들어. 이게 수렴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냥 그 몸 좀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자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패턴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죠. 이렇게 활동하는 패턴과 쉬는 패턴, 양적인 패턴과 음적인 패턴 그렇게 나오죠.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사이클이 있구나. 아, 이 패턴과 사이클만 알면 되는구나. 그러면 전 모두에 있는 우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공전하는 이 지구를 봤는데 이 지구도 공전하는 그 시기를 1년을 12로 나누는 거죠. 그죠? 12로 또 나눕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해서 나오는데 자월은 11월, 음력 11월이 되고 축월은 음력 12월이 되고 인월이 음력 1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도 보면 인묘, 진월이 봄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사오미가 어떻게 돼요? 여름의 계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은 어떻게 돼요? 겨울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갑자기 다 죽어있던 생명이 없는 그런 맨 바닥에 갑자기 그냥 볼록 하고 이게 뭐가 나와요. 그죠? 씨앗이 나오죠? 자, 뿅 하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나무목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목이라고 했을 때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지만 이것은 봄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기온이 활활 올라요. 그냥 이렇게 여름철. 이렇게. 기온이 분열이 돼요. 이 시기를 뭐라고 봐야 돼요? 아, 불이라 썼지만 이건 여름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함이 있는데 기온이 응축돼요. 그래서 금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이건 뭘 뜻해요? 가을을 뜻하죠. 그죠? 그리고 자, 물이 기준점이 있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모든 게 다 응축을 해요. 물질적으로 보니까 물이네. 그런데 물수라 썼지만 뭐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겨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제 보세요. 자, 나무가 뽕 하고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탁 놓으면 확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봄을 뭐라고 해요? 스프링. 너무나 간단하네요. 그죠? 아니,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자, 우리 봄은 나무 목이라고 쓰고 스프링이라고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거는 프랙탈 이론, 그런 주기, 사이클, 패턴. 그 패턴이니까 보는 눈의 색깔은 우리는 고동색이고 그쪽은 푸른색이었지만 보는 현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똑같죠. 자, summer. 여름은 summer잖아요. summer는 뭐예요? summer는 라틴어로 이건 수무르. 이거는 어디서 나오면은 이게 sun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을은 뭐라고 해요? 가을은 fall. 떨어진다. 수렴한다. 열매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죠? fall. 자, 그 겨울은 뭐라고 해요? winter. 자, winter의 그 라틴어 어원이 뭔지 아세요? water. 물이에요. 와, 이거 참 희한하죠? 갖다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네. 쉽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야, 이거 자연에는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사람한테도 성립이 될까? 자,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보자고요. 하나의 커다랗게 통으로. 자,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없던 곳에서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 이렇게 막 무럭무럭 자라요. 그냥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 하면서 이제 반항도 하고, 그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막 나가고 막 이제 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크는 거죠. 그러다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져요. 우리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와일드한 남자라도 자식 새끼가 생기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생기면서 키도 줄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키가 168이었는데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재보면 166, 165 이렇게 줄어요. 이게 수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천지이치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막 올랐다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늙는 건 너무 괴로워요.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늙는 건 괴로운데 그게 천지이법이에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리고 죽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굴 통해서 살아요? 그 열매가 다시 생장염장으로 자라면서 나는 조상이 돼서 심령이 돼서 내 자손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주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에 생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작은 것부터 하루에서부터 우리 1년을 해서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보다도 더 커다란 주기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주 1년입니다. 이것이 증산도에서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 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전하는 우주 변화 원리, 아까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도표를 그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선천개벽은 뭐예요? 우주의 봄이 열리는 시기가 선천개벽이에요. opening of a new spring.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봄이 열렸어요. 그게 선천개벽이에요. 그럼 후천개벽은 뭐예요? 후천개벽은 opening of the fall. 가을이 열린 거예요.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가을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든 내용이 있고 모든 화두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에 우리의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1년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주 1년은 뭐냐? 우주의 순환하는 시간 주기인데, 사이클과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 우리 인류 있죠? 인류가 지구에 출몰하는 커다란 주기가 있다. 생장염장의 패턴을 가지고 더 크게 보면은 인류가 나와서 분열, 성장, 발전하는 걸로 보는 그런 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야,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면 그 진화는 그냥 연속선상으로 쭉 해가지고 피카츄 트랜스포메이션 하듯이 우악 하면서 이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총 집합이 돼서 통계를 쫙 돌려보니까 연속이 아니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뒤엎은 하버드 대학의 S.J. 굴드 교수는 생물 화석을 조사한 결과 자연계의 생물 종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곧 진화의 중간 형태가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 쭉 평형으로 가다가 멸종하고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절된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생장염장의 장이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천개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종으로 발전돼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단속 평형 이론이다. 그 단속 평형 이론은 진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절된 채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주의 봄철에 생명이 갑자기 그냥 종이 확 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염, 장의 시간을 갈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휴면 상태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우주 일년이 시작되면서 종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교수가 말한 지구상의 인간과 만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 그때가 바로 우주의 봄철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 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우주의 봄철이 되면은 새로운 인종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생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종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우주 봄철에 마치 그 대지에 얼어 죽어 있던 그 대지에 수많은 생명들이 싹을 틔우면서 확 올라오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로 인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우주 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주 여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류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인구수가 적었어요. 그죠? 인구수가 적었어요. 나무가 처음 나올 때 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울창하게 쭉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울창하게 그냥 이파리가 쫙 하면서 그 개체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숲도 그냥 확 일어나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불화처럼 양적인 증가를 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여름, 인류 발생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인류가 나오는 그 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인류 수가 늘어나가지고, 자, 이제 지구의 이파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우주의 여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분화 발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가을의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우주의 가을은 인간과 문명이 결실을 맺는 수렴의 시간이다. 봄, 여름 내내 인간을 길러온 하늘과 땅이 인간 생명을 추수하여 거둬들인다. 마치 우리 인간이 1년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지프로 만들든지 태우든지 그리고 거름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우주 1년을 위해서 그 자양분으로 만들듯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류의 지금 패턴으로 볼 때 바로 그런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명도 완전히 성숙하여. 우리가 익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 열매. 자식을 볼 때도 열매 잘 맺으셨습니다, 어르신. 자식 농사 잘 지셨네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의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정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문명도 완전히 성숙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주의 겨울이 되게 되면 만유 생명이 일체의 생명 활동을 멈추고 천지 부모와 함께 우주 1년을 준비하며 기다린 휴식 시간을 갖고, 이게 아주 신비에 쌓여 있는 시기죠. 실질적으로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빙하기예요. 야, 이거 희한하네. 그죠? 우리가 보니까 우주에도 보면은 간빙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음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간빙기, 양, 빙하기, 이걸 반으로 쪼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참, 이 간단한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그 도표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을 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이 우주 1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런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작은 변화는 1시간, 중변화는 12시간, 대변화는 30일, 그리고 이제 또 변화의 기본이 12달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패턴을 거쳐가듯이 이 우주에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360도를 해요. 근데 이게 공전을 360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1년은 몇 도예요? 360 곱하기 360은 129,600도가 나와요. 360년을 하루로 잡았을 때, 그렇죠? 360년이라고 하는 그 회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전이 360년이 또 360도를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9,6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심박동수와 그 호흡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나온다. 그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129,000년, 아이 그래, 야, 이론상 그럴 듯한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과학이 나오면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건데, 자 지구가 지축 운동을 해요. 지축 운동하는데 이게 쓰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지구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 기울기, 그리고 그 이심률, 그리고 태양 간계력, 그거를 이제 쭉 해가지고 통계를 쭉 잡아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러한 빙하 시대가 오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2만 년에서 13만 년 주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그런가 해서는 빙하를 뚫었어요. 빙하를 뚫어가지고 탄소 동위 원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연도가 나와요. 그 당시에 온도가 어땠는지. 그걸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빙하의 주기가 12만 년에서 13만 년이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빙하기 온도와 빙하의 두께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12만 년에서 13만 년에 그런 주기와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이론적으로 그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인 현상도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서양 사람도 놀란 거죠. 이게 동양의 지혜입니다. 이게 증산도에서 말하는 지혜고요.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주 일련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이 우주 일련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쉬운이라고 설명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의 1년 4계절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추목 농사를 짓는 한 주기이고 1년 4계절은 하늘과 땅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다.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글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둥글어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자, 그리고 이 이치를 하나의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산도에서 전하는 진리 내용은요, 결국은 상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장염장과 그 수많은 말씀들이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에 의해서 이 하나의 도표로 형성이 되어서 이 도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도표에서 생존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 도표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그런 도표인데 1946년 그때 이 도표를 그려주시게 되면서 우리 인류가 우주에도 우주 일련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까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천개벽은 뭐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트랜지셔널 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목화 금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음양과 뭐라고 해요? 오행이라고 해요. 5가지 엘리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엘리멘트. 4가지 엘리멘트를 알아봤는데 fifth element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 옛날에 제5원소라고 하는 뭐 영어도 있었는데 그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토. 자,
이 토라고 하는 단어는 10이라고 하는 단어와 1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작이고 가장 작은 수예요. 그게 1이에요. 근데 분화 발전해서 가장 큰 수가 되면 10이 돼요. 근데 1은 양수고 10은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그맣게 수렴돼서 가장 크게 분열되어 있는 이 두 단어를 한데 묶은 것이 토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셔널 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이 열리는 이 시기가 선천개벽이고 후천이 열리는 시기가 후천개벽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항상 분열 발전했다가 수렴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얼마나 쉽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춘생추살, 야, 너무나도 간단하게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선천개벽, 후천개벽 이 수학 얘기하면 이건 대학생들밖에 몰라요. 이거는 뭐 박사학위 하신 분들밖에 몰라요, 그죠? 하지만 선천개벽, 후천개벽을 춘생추살, 야, 봄에는 생명이 나오고 가을에는 생명이 다 죽고 열매가 맺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신 거죠. 자,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보기 좋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춘생, 선천개벽, 춘생, 후천개벽, 추살, 이렇게 간단하게 이치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상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천지에 그런 커다란 덕을 베풀어 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낳고 키우고 하는데 그런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난초를 키우잖아요. 또 생물을 키워요. 그러면은 그게 무성해져요. 그러고 나면 무성해지고 나면 갑자기 얘가 시들시들 병들어요.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주죠.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 뭐예요? 그 나무가 미워서 가지치기 해줘요. 처음 볼 때는 엄마 왜 나무를 죽여?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나무가 살아. 그렇죠? 자연의 이 부분 다 죽이기 위해서 추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추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양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자, 티핑 포인트는 균형이 깨지는 그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지구의 빙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막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 남미의 빙하 호수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미국의 제임스 한센 박사는 기후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빙하의 그 사이클과 패턴을 보니까. 그럼 그 사이클과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서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기가 어디에 와 있어요?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 티핑 포인트로 지금 치닫고 있다. 언제 그 기세가 바뀔지 모른다. 언제 극직반이 돼가지고 뒤바뀌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 원인을 대부분 산업화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쭉 돌려보니까 새로운 의견이 나왔어요.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그의 행위 그런 그것만뿐만이 아니고 그건 물론 있죠.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실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대자연의 변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추웠다, 더워졌다는 지구의 주기적인 변화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crash time. crash는 뭐예요? 자동차가 부딪히면 crash. 위직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crash time. 우지직하는 때가 있다. 와지끈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rash가 의성어거든요. crash, boom, crash 이렇게 되는데, 자,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죽음의 에너지가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때다. 자,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는 무엇이냐? 후천개벽이 오는 추살의 그 티핑 포인트, 크래시 타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 상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선천이라고 하는 이 우주 이렇게 환경이 이랬었어요. 이 환경에서 넘어가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과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상극의 이치로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걸로 원한이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신명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신명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 그 기억을 그대로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세계마저도 이 신도 세계에서도 이 인간의 그 기억을 갖고 신이 됐기 때문에 원한의 문제가 끌어지지가 않았고 이 원한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발생을 하느냐? 척의 문제로 해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청산이 안 되고서 새로운 세상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병난이라고 하는 증산도에서 전하는 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 원한의 과정이 축적이 돼서 천지병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커다란 문제죠. 우주가 그것은 일단 우주는 바야흐로 개벽을 하는 그 과도기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하는 이런 과도기 속으로 티핑 포인트로 크래시 타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신명계까지도 신도 세계에서까지 그 원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문제가 돼서 병난이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보게 되면은 상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가을의 운, 그렇죠? 가을의 운 아래 큰 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선천에 있었던 그 신명의 원한과 그 악업이에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도 터질 수 있는데 터지지 않고 그때 일어나는 거는 그러한 가을의 운, 그 트랜지셔널 존, 그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폭발된다는 거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오면서 신도가 원한이 폭발을 하는데 그게 약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규모는 지나간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정리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만드는 그런 이제 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담소를 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 바이오텍에 있으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미생물 키워요. 오, 그래요?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석유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석유를 이제 갖고 오는데 배가 이게 쪼개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닷물로 흘러가잖아요. 안면도 사태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걷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석유를 먹는 박테리아를 개발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야, 시기만 맞으면 대박인데 너무 일찍 개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테크니션이 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 박테리아가 석유를 잡아먹는 박테리아 만들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거기에 그 회사에 사활이 다 걸렸는데 그 테크니션이 한 거는 박테리아를 키워가지고 요 정점 있잖아요.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터졌어요. 박테리아 좀 많이 보내주세요 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잘 유지를 하고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보다가 너무 긴 시간이니까 새벽에 뭐 이렇게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새벽에 3시 올지 5시 올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우 힘들어 해가지고 나가서 담배 피고 딱 들어와서 보면은 벌써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멸하기도 하고 10분의 1로 남기기도 한다고. 남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다 이 배지를 돌리면 다시 이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술탁 사는 게 하하 그 박테리아에게는 내가 신이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얘기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라고. 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초콜릿 아가 배지가 있는데 그 위에 인간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느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머리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나 봐요. 갑자기 얼굴이 확 사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종교가 뭐세요? 뭐든 간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계시면 어느 시기에 개입하실 것 같아요?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해서 오신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오시겠어요? 파퓰레이션 크래시가 오기 전. 다른 때는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나와가지고는 그냥 담배를 그냥 중국 담배를 벅벅벅 펴대고 그 다음에는 저하고 얘기도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이치를 알고 보니까 결국은 생존의 법방은 뭐예요? The One.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 오셔야 되는 문제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뭘 알아봤냐면 상제님의 생존에 관한 뉴 스토리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비밀 맨 마지막 2부 2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대란은 대자연의 시간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변화 속에서 오는 병이다. 가을 개벽으로 대자연과 문명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전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줄이 끊어진다. 이때는 오직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며 어떻게 질병대란에서 세상을 건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